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 제9회 홍등가의 실태. 정민수와 채미화는 펜프 이모의 가게를 나와 다시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엉킨 골목을 걷고 있다. 물론 붉은색 커튼으로 가려진 가게 앞에는 거의 벗다시피 한 아가씨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고는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 아가씨들은 채미화와 정민수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눈꼴 사납다는 듯이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염탐하러 왔나? 꼴값들 떠네. 글쎄 말이야. 야, 이년아, 사내놈 데리고 구경 왔냐? 빨리 꺼져, 재수없어. 이런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정민수의 귓불은 빨개졌으나 채미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히려 그녀들에게 눈웃음을 던지곤 한다. 좁은 골목을 조금 더 걸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돌자 향기라는 간판이 보인다. 민수씨, 아까 이모가 말한 곳이 저기예요. 정민수는 두 주먹을 불끈지며 이빨을 으드득한다. 펜프 이모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여는 건강해야 살아남는 기라. 병이 나거나 쪼매만 나이 들어도 폐기 처분되는 기라.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여자들이 자꾸 없어지는 기라. 무엇보다도 저짝 골목에 있는 향기라는 색시집이 가보거래. 그 짝년들이 많이 없어진다 카더라. 정민수와 채미화가 향기라는 술집 앞에 도착했지만 다른 가게처럼 호객하는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분홍색 커튼으로 막아놓은 것은 다른 집과 같았다. 계세요? 채미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다시 한번 외친다. 계시냐고요? 안은 밖에서 보는 휘황찬란한 불빛과 황홀해 보일 듯한 것과는 달리 내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대서평 남짓한 가게 안에는 몇 안 되는 도구들이 보인다. 가게 안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심하게 난다. 채미화는 카메라를 꺼낸 후 열심히 셔터를 누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취재를 왔지만 업소 앞에 있는 포주들이나 아가씨들 저지하는 바람에 단 한 번도 업소 안의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그곳에는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미용실 의자를 개조한 등받이가 있는 작은 회전 의자와 작은 소파,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한 사람이 겨우 앉아서 씻을 수 있는 욕조가 있고 그것은 분홍색 커튼으로 대충 가려져 있다. 벽은 온통 도색 잡지로 일부러 도배를 한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다. 옆으로는 니은자 벽으로 된 손바닥보다 작아 보이는 3개의 미닫이 방이 보인다. 그 안쪽에는 2층으로 오는 나무로 된 계단도 보인다. 민수씨, 이모가 말한 곳이 분명히 이곳이 맞지요?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누르면서 하는 채미화의 말에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떠듬거린다. 그런 것 같아요. 분명 방 안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업소 안에는 아무도 없다. 2층 타락에서도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한창 일을 치르는 중인지 채미화가 부르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각 방에서 흘러나오는 야릇한 신음소리와 2층에서 삐거덕삐거덕 하는 소리와 정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안절부절 못했지만 채미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리저리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맨 앞쪽에 있는 방에 미닫이 문이 드르르 열리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하며 재빠르게 업소를 빠져나간다. 창피하면 오지나 말 것이지. 채미화와 정민수가 동시에 위와 같은 생각하는 사이에 방 안에서 목이 잠긴 듯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거의 옷을 걸치지 않은 발라의 여인이다.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정민수는 처음 보는 황당한 모습에 어쩔 줄을 모른다. 다시 한번 여인의 소리가 들린다. 뭐해? 시간 없어. 오늘 토요일인 거 몰라? 보통은 한 손님을 받은 후 일이 끝나면 대충이라도 씻은 후 다음 손님을 받았지만 손님이 많은 바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한두 명 더 받은 뒤에 씻기도 한다. 다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손님 없어?
최미화가 재빨리 정민수를 대신해 입을 연다. 혹시 여기 설아 언니 좀 만나볼까 해서 왔어요. 방 안에 있던 여자는 밖에서 예상하지 못한 여자의 음성이 들리자 화들짝 놀란 듯 방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뭐? 누구냐? 니녀는? 말을 하다 말고 더욱 깜짝 놀란다. 건장한 사내와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최미화가 다시 입을 연다. 저 한강신문 최미화 기자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아까와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음성 또한 한층 낮은 목소리다. 언니, 설아라는 아가씨를 찾아왔어요. 순간 최미화는 방 안에 여성이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놓칠 리가 없는 최미화다. 언니! 언니가 바로 설아 언니죠? 방 안에 여인이 잠시 동안 말이 없자 최미화가 재차 입을 연다. 설아 언니,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해서요. 협조 부탁드려요. 언니에게는 아무런 피해 가지 않게 할게요. 방 안의 여인은 자신이 설아임을 인정한 듯.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왜 찾아요? 최미화가 작은 문지방에 걸터앉다시피 하며 입을 연다. 매양 언니를 찾고 싶어서요. 아시죠? 얼마 전에 사라진. 순간 설아라는 여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는다. 난 몰라요. 근데 매양 언니를 왜 여기서 찾아요? 언니,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요. 글쎄, 얼마 동안 같이 일한 적은 있지만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이때 다시 최미화가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거면 사례는 충분할 거예요. 설아는 봉투를 보자 잽싸게 집어넣으며 손을 들어 들어오라는 신용을 한다. 이리 좀... 최미화는 뒤에 끌어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정민수를 향해 찡긋하며 눈치를 준다. 방 안은 조금 전 치렀던 일 때문인지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 설아는 담배를 하나 입에 물고서 아리랑이라는 통성냥갑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 칙 하고 그은 다음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한 모금 후 하고 내뿜고는 말을 이어간다. 서너 시간 전쯤에 기둥서방이 와서 포주 언니를 데리고 나갔는데 올 시간이 다 되어가요. 아, 그래요? 몇 가지만 물어보고 얼른 갈게요. 그러니까 언니, 매양 언니에 대해 아는 대로만 말해주세요. 들키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요? 말해 뭐해요. 포주들 눈밖에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곤 해요. 언니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할 테니 매양 언니에 대해 말해주세요. 설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이윽고 입을 연다. 이곳 직업 여성들은 시골서 많이 올라와요. 비록 몸은 팔지만 벌이가 괜찮다고 소문이 났거든. 그러나 아주 간혹 돈을 버는 별쪽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벌기는커녕 잔뜩 빚만 지다 보니 이 바닥을 떠나기는 어려워요. 또 그때는 이미 몸이 만신차이가 되었거든. 설령 떠나려고 마음도 먹어보지만 도망치다가 잡히면 그냥 죽음이야. 이때 최미화가 끼어든다. 언니, 그럼 이곳에 일하는 아가씨들은 모두 자진해서 찾아온 사람들인가요? 무슨? 자진해서 온 사람이 몇 안 되고 대부분 납치당하거나 꼬임에 빠져서 끌려온 사람들이야.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지. 끌려오다니요? 누가 끌고 와요? 휴, 이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지. 조직원들에 의해 납치당한 후 잔인하게 성을 유린당한 뒤에 이곳 사창가 포주들에게 팔아 넘겨진 거지. 나도 25세 이곳으로 끌려왔어. 듣고 있던 정민수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사라진 지 오래인 듯 양미가 아닌 이 두 눈썹이 송충이처럼 꿈틀거린다. 어느새 두 주먹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부르르 떤다. 설아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나도 이곳으로 끌려와 밑바닥 생활 6년째인데 이제는 포기했어. 최미화가 안타깝다는 듯 설아의 두 손을 잡는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포기하다니요. 틀렸어. 이렇게 병든 몸으로 갈 곳은 정해져 있어.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언니? 이곳에서 일하다가 폐병이나 성병에 걸려 쓸모없어지면 행여병자로 꾸며서 안성 어디론가 팔아버리지요. 최미화도 작은 두 손을 바르르 떤다. 나쁜 자식들. 아무 소용없어.
이곳은 저기 높은 놈들과 다 끈앞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매양 언니는 어떻게 되었어요? 매양 언니? 참 불쌍한 언니지. 3년 전쯤인가 매양 언니와 또 한 명의 아가씨가 납치되어 왔어요. 두 사람 모두 피투성이었어요. 처참하게 얻어맞고 성폭행까지 당했던 거지. 처지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아주 친하게 지냈어. 그리고요? 물론 서로 다른 곳에서 일했고 매양 언니는 나하고 여기서 함께 일했어요. 설아는 반말과 높임말을 함께 썼지만 채미야는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매양 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함께 끌려왔던 언니는 늘 도망칠 궁리만 했어요. 그러다가 도망치는데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만신창이가 돼서 잡혀왔어. 특히 우리 업소에서 일하던 언니들이 많이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순간이 무척 겁이 나요. 순간 채미야는 자신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낀다. 설아의 말은 계속 이어진다. 그 언니는 얼마 후 다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어. 그리고 그 시신은 창신동 어디엔가 던져버렸다는 소문이 한동안 떠돌았어요. 순간 채미야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지며 황급히 끼어든다. 언니,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초옥이야. 말수가 없고 예쁘다고 다들 초옥이라고 불렀어. 아니, 가명 말고 진짜 이름이요. 설아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잘 기억이 안 나. 채미야가 설아의 두 팔을 잡아 흔든다. 아유, 언니, 잘 좀 생각해봐요. 글쎄, 소름이 돋아서, 그 당시 일을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요. 설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는지 말을 떠듬거린다. 아마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명을 안 불러서 잘 몰라. 다시 채미야가 끼어든다. 윤인숙 맞지 언니? 윤인숙. 설아는 그제야 생각이 난 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맞는 것 같아. 아니 맞아 윤인숙. 그리고는 채미야를 빤히 쳐다본다.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언니 내가 누구예요? 기자잖아요. 아이고 기자들 참 무섭네. 채미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다그친다. 그래서요?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안 매양 언니가 밖에 알리려고 애를 썼지. 근 1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보름 전쯤인가 취재 나온 동우일보 기자에게 쪽지를 건넸다가 포주에게 들켰지 뭐야.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였지. 혹시 아니야. 죽이진 않은 것 같고 안성 어디로 팔아넘긴 것 같아요. 그 전에 컨테이너 안에 한동안 가두어 놓는다는 얘기는 들었어. 언니 그것이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 그곳이 동대문에 있는 낙산 돌산마을 어디쯤이라고 들었어. 주인은 맹견들이 지키고 있어서 절대 도망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대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정민수가 중절모를 고쳐 쓰면서 으드득 이빨을 간다. 아마도 매양 언니도 그곳에 갇혀 있을 것 같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어요. 채미야는 기자 수첩을 하나도 빠짐없이 깨알같이 기록한다. 그래, 펜프 이모도 무슨 말을 하려다가 겁이 나서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여기를 알려준 거고. 뭔가 큰 음모가 있어.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거야. 채미야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옆방에 있는 손님은 물론 다락방에 있던 손님들도 이미 일을 치르고 나간 후였다. 설아는 자신의 오른 손목에 찬 시계를 바라보며 화들짝 놀란다. 빨리들 가요. 포주 언니 올 때가 됐어요. 들키면 죽일지도 몰라. 채미야는 일어서다 말고 설아의 두 손을 꼭 잡는다. 언니 힘내세요. 설아는 입가에 웃음기를 띄어 보인다. 알았어 기자 언니. 항상 몸조심하고 이곳은 무서운 곳이니 더 이상 오지 말고. 언니 난 괜찮으니 언니나 조심하세요. 채미야는 옆에서 분을 사귀고 있는 정민수를 향해 눈짓을 준다. 정민수도 알아차렸다는 듯이 일어나며 중정모를 벗으며 인사를 한다.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설아 언니
매양 언니 찾으면 반드시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몸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고마워. 포주 언니 오기 전에 빨리 가. 최미아는 기자수첩과 카메라를 챙긴 후 정민수의 팔을 잡아 끌며 급히 방에서 나와 신발을 찾아 신는다. 바로 그때 업소문이 열리며 건장한 청년들 5명을 앞세우고 뱀프로 보이는 40대 후반쯤 되는 여인이 들이닥친다. 우당탕탕. 뭐시라? 매양인년을 찾아왔다고라? 설아는 기겁을 한다. 언니, 그게 아니라... 포주 여자는 설아의 머리채를 낚아채기 위해 팔을 뻗으며 독서를 퍼붓는다. 니년이 뭘 안다고 아가리를 털고 지랄이야 지랄이. 설아는 머리채를 잡히지 않기 위해 정민수 뒤로 후다닥 숨는다. 포주는 정민수를 향해 발악을 한다. 니놈들이 뭔디 매양인년을 찾고 지랄이여? 최미아가 한 발 나선다. 한강신문 최미아 기자예요. 여기서 사라진 매양 언니를 취재하러 왔어요. 협조해주세요. 그때 포주 뒤에 서 있던 키는 180cm는 되어 보이고 코가 들짱코인 돼지코 사내가 포주를 밀치며 정민수 앞으로 다가선다. 뭐라고라? 매양인년을 찾는다고라? 최미아가 다부진 목소리로 외친다. 그래요. 매양 언니가 이곳에서 사라졌다고 해서요. 앞에 섰던 돼지코 사내가 눈꼬리를 들어 올리며 음흉하게 웃는다. 무엇이라? 취재꼬라? 기자 나부랭이년이 매양인년을 찾겠다고 이 험악한 곳에 오면 쓰건디? 최미아는 어디서 용기가 쏟았는지 더욱 힘주어 말한다. 그래요. 협조하는 것이 좋을걸요? 아무래도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듯하다. 이 씨부랄년이 제사밥 처먹고 싶어 환장했구만이라. 지금이라도 사진기와 수첩을 놓고 꺼진다면 살려줄란께 퍼뜩 놓고 꺼지란께? 그렇게는 못한다면요? 못한다고라? 인연이. 들창코 사내가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최미아의 얼굴을 내리치려고 하자 이미 정민수 뒤에 숨어있는 설아의 뒤쪽으로 재빠르게 숨으며 비명을 지른다. 엄마야! 정민수는 최미아와 설아를 등 뒤로 동시에 보호하며 들창코인 사내의 입을 막아선다. 멈춰! 그리고 길을 터라! 순간 사내는 목을 한껏 뒤로 젖히며 목젖이 보일 정도로 음흉하게 웃는다. 시방 무엇이고라? 길을 터라고라. 난 2번 말하지 않는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들창코 사내는 자신의 말을 다 뱉기도 전에 해머같이 큰 주먹으로 정민수의 정수를 향해 내리찍는다. 정민수는 가소롭다는 듯이 그 자리에 선 채로 목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 피하는 동시 오른 손바닥으로 찍어오는 들창코의 오른 손목을 움켜잡으며 엄지손가락으로는 손목 관절인 태연혈을 누른다. 순간 들창코는 고통을 못 이기는 듯 오만상을 찡그리며 짧으면서도 심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는 뒤로 2걸음 물러나며 두 눈알을 부라린다. 이 새끼가 감히 나를 건드렸어야? 뒤에 서 있던 5명의 건달들은 들창코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뒤로 1-2걸음 물러나자 영문도 모르면서 입을 연다. 무슨 일입니까, 형님? 아무 일도 아니께 뒤로 빠져보라.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이런 애송이 놈과 노닥거릴 시간이 부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창코의 주먹이 부하를 향해 날아든다. 아가리 닥치란께. 들창코는 그러지 않아도 손목이 아파 부하가 치미는데 뒤에 있던 부하 한 명이 깔짝거리자 더 화가 났던 것이다. 들창코는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고는 정민수의 목젖을 향해 비우같이 낚아채려 한다. 너 이 새끼 오늘이 네 놈의 제삿날이다. 그러나 정민수는 한 번씩 웃으며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가볍게 피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뒤에 있는 설아와 최미아의 왼쪽으로 돌려 낚아채며 그녀들을 보호한다. 들창코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가자 창피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더욱 발악하며 덤빈다.
장소는 겨우 대여섯 평 남짓 될까 말까 하는 좁은 장소. 정민수는 깡패들의 패거리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빨리 해치우고자 마음을 먹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운모의 하나인 꺾기술인 절관술, 즉 뼈마디인 관절을 꺾어 못쓰게 하는 기술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별창고는 씩씩거리며 왼쪽 주먹으로 정민수의 관자놀이를 사정없이 공격해온다. 어딜? 정민수가 슬쩍 피하며 양손을 번개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 동시에 우두둑 우둑 하는 장작갭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들창고는 자신의 비명소리가 천장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소리보다 더 빠르게 썩은 고목 쓰러지듯 작은 욕조 안으로 고개를 처박으며 나뒹근다. 들창고의 팔목과 팔꿈치 그리고 어깨 관절이 제각각으로 덜렁거린다. 정민수의 순간적인 동작에 세 곳의 관절이 동시에 다 부러진 것이다. 뒤에 있던 4~5명의 깡패들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저마다 입을 연다. 형님! 닥치고 빨리 저 새끼 잡으란께! 깡패들은 그제야 정민수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고는 저마다 애기대로 한꺼번에 공격해온다. 너 이 새끼! 감히 우리 형님을 건드려보랴! 정민수는 무더기로 달려드는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기 위해 손과 발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인다. 우두둑 두둑 으아 다다닥 우두둑 이새 여기저기서 뼈마디에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초저녁 맑은 하늘을 뒤덮고 있다. 모두 제 앞에서 널브러뜨리는데 채 10분도 걸리지 않은 듯하다. 정민수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덜렁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들창고. 앞으로 다가간다. 들창고는 다가오는 정민수의 그림자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느껴졌다. 말해. 여기서 빼돌린 여자들은 다 어디 있어? 형님, 모른단께요. 몰라? 그럼 할 수 없지.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알지. 들창고는 오른팔이 덜렁거리는 탓에 왼팔 하나로 싹싹 빌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다. 형님, 한 번만. 누가 네 놈의 형님이야? 정민수는 오른손 주먹으로 들창고의 얼굴을 진이길 요량으로 내리쳐간다. 잠깐만 말하겠구만이라. 정민수는 주위를 쓱 한번 훑어본다. 젊은 깡패들은 하나같이 팔과 다리가 각각 하나씩 부러진 상태로 몰골이 처참하게 변해 있다. 포주인 펜프 여자는 한쪽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고 있다. 조금 전까지 몸을 팔던 설화를 비롯한 율랑녀들도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정민수의 눈치만 살핀다. 채미와도 놀라 잠시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정민수가 종로파 불곰을 단 수분 만에 때려 눕힌 사실을 흑표를 통해 들었지만 싸움 실력이 이토록 출중한 줄은 몰랐다. 채미와는 밖을 향해 망을 보면서도 처참하게 변한 업소 안에 광경을 연신 찍어댄다. 정민수는 다시 들창코에게로 고개를 돌린다. 진작 그럴 것이지. 그래, 매양은 어디 있어? 그리고 이곳 아가씨들은 다 어디로 빼돌리는 거야? 그게 저 동대문... 동대문 어디? 빨리 말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